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피엘입니다. 오늘은 그 아직 이동건 교수님이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저와 태용님이 같이 함께 할 건데요. 저는 다소린이라는 SNS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태용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프로. 현재 게임 PT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게임 프로 대표 홍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약간 이제 홍태욱 대표님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개발자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처음에 없는 경우도 있고, 개발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처음에 MVP를 만들 때는 그 노코드 툴로 아주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노코드 툴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스타트업이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홍태호 대표님, 어떤 노코드 툴을 주로 다루시나요? 저는 사실 노코드 툴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저는 워드프레스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MVP 테스트를 할 때 웹사이트를 만들 때 훨씬 편하고 빠르고 또 많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를 주로 다룹니다. 워드프레스는 어떻게 보면 로우 코드 툴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 노코드는 그렇죠.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네. 워드프레스로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워드프레스로 제가 구현을 했던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가장 가벼운 형태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특정 상품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하고 또 고객들을 모으는 작업. 한마디로 간단한 홈페이지 만드는 거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기능이 많이 들어간 전 세계 웹사이트 중에 65% 정도가 워드프레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워드프레스의 부가 기능을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형태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흔히 하는 뭐 LMS 사이트, 온라인 강의 서비스 아니면은 이제 멀티벤더 그 다수의 판매자들이 있는 쇼핑몰 구현 그 외에도 이제 뭐 경매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판매 사이트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간 사이트까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노코드 툴이나 로우 코드 툴 저라면 이제 워드프레스를 활용을 해서 가장 가벼운 형태로 기능만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셔서 고객들에게 반응을 한번 받아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워드프레스 되게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거의 뭐 2009년 뭐 이때부터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워드프레스는 원래 이제 블로그 툴이고 CMS 툴로 되면서 이제 컨텐츠 매니지먼트 이그 시스템 네, 어, 맞습니다. 툴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그 워드프레스는 그 오픈 소스일걸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픈 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로 개발자들이 이제 그 십시일반해서 계속 디벨롭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태가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져 와서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뭐 무료로도 할 수 있지만은 유료로 판매도 할 수 있고 뭐 테마나 이런 것도 파는 그런 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드프레스의 그 웬만한 홈페이지는 그냥 다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그 공동 창업했던 플랫텀이라는 스타트업 미디어, 거기도 워드프레스고요. 그리고 벤처스퀘어 우리 스타트업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도 워드프레스예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홈페이지, LG전자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워드프레스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근데 그런 데는 당연히 이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비싸게 주고 했죠. 몇 억 들여서 했지만 반대로 그냥 간단하게 랜딩 페이지 정도 만들 거면은 뭐 호스팅 비용만 들면 되는데 이제 호스팅 비용은 카페24나 이런 데 사용을 해도 처음엔 트래픽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월 500원부터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음, 500원인가 1000원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500원부터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실은 코드를 알면은 더
잘 꾸밀 수가 있지만 코드를 몰라도 기본 테마로만 사용을 해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툴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들이 사용하면은 랜딩 페이지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워드프레스의 단점이 느리다. 이게 있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느린 거는? 사실 근데 그 느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느리긴 느립니다. 확실히 조금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살짝은 옛날 말이다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드프레스가 무거운 이유는 플러그인을 많이 깔면 많이 깔수록 무겁고, 불필요한 기능을 많이 키면 많이 킬수록 무겁거든요. 왜냐면은 워드프레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음,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플러그인화가 되어 있다. 음, 예를 들어 이제 어 뭐 헤더에다가 두 줄 추가하는 것도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이 플러그인들을 많이 키면 많이 킬수록 불러오는 로딩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점점 사이트가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그쵸.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잘 잡고 플러그인 활용도 최소화시킨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음, 뭐 그 캐시를 잡는 플러그인을 활용해 갖고 한 번이라도 사이트에 접속했으면은 이 사이트에 이후에 접속할 때마다 미리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불러오는 그런 기능들도 존재하고요. 음, 그리고 정말 간단한 홈페이지만 만든다고 치면은 물론 이제 IMD나 윅스처럼 굉장히 가벼운 형태보다는 조금 로딩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음. 플러그인으로 느려졌는데 플러그인으로 해결했군요. 아, 네, 그쵸.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근본적으로 그런 느려짐이 없이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음, 또 워드프레스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플러그인들끼리의 충돌, 네, 그리고 테마와의 충돌, 이런 코드의 충돌 때문에 네, 다운되거나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 사실 플러그인끼리 충돌 혹은 테마와 플러그인끼리 충돌은 사실 엄청나게 문제죠. 저도 이제 그거를 가끔씩 겪을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치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워드프레스 할 때 사실 챗GPT한테 물어보고. 네, 저는 워드프레스 할 때 다른 것보다 검색하는 데 시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음, 테마, 이 플러그인과 이 플러그인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음. 저도 되게 저희 홈페이지도 네, 워드프레스로 하고 있고 다 이제 워드프레스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제 그 충돌 네, 문제. 그래서 다시 막 계속 갈아엎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야 뭐 제 개인 홈페이지나 마찬가지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회사 홈페이지는 실은 갈아엎을 수가 없잖아요. SEO 다 돼 있는데 네, 저는 SEO 엄청 잘 돼 있는데 그냥 갈아엎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충돌이 그만큼 그 거의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거의 못 들어가는 수준이 되니까 음,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밀어버렸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이 워드프레스를 대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왔죠. 윅스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소프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뭐죠? 그 버블, 뭐. 네, 버블이라든지 뭐 이런 또 새로운 노코드 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웹플로우도 좀 더, 있죠, 웹플로우. 웹플로우도 많이 씁니다. 저희 그 친구들도 웹플로우 많이 쓰는데, 이게 확실히 노코드 툴과 로우코드 툴로 영역이 이제 딱 나눠지는 거에서 점점 뭐 그 경계선이 뭐라 해야 되죠?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대부분 노코드 툴이나 로우코드 툴이 지향하는 바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쓸 수 있어. 근데 음, 너네가 조금 더 알면은 그 이상으로도 쓸 수 있어. 살짝 이런 쪽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플로우 같은 음, 경우에도 코딩을 전혀 모르면은 그냥 있는 거에서 글자 수정하는 정도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음, 코딩을 알게 되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모든 요소들, 뭐 원래라면은 뭐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슬라이더 구현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를 그냥 뭐 드래그 앤 드롭이나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코드 복붙으로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여러 음,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들이라고 하면요. 제가 느끼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챗봇을 만드는데 챗GPT가 알아서 먼저 대답을 해주는 챗봇입니다. 근데 음, 이걸 노코드 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막 뭐 자피어랑 뭐랑 음, 한 대여섯 가지를 연결해서 이런 걸 딱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한편으로 든 생각은 요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얼마나 이거를 공부해야 되나? 음, 허들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만 또 만드는 스타트업이 언젠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음. 사실, 네, 또 어렵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쵸. 이게 노코드 툴을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실은 요즘에는 API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API를 잘 연결시키면 좀 그럴듯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긴 한데, 네, 문제는 그게 서비스를 하기엔 그냥 MVP 정도지, 그걸로 서비스를 돌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죠. 저, 그래서 뭐 그 회원 가입이나 이런 것도 그냥 에어테이블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DB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제 에어테이블이라는 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네, 이거를 노크루트를 활용할 때에는 어, 딱 MVP 단계, 그 단계 예비 창업 할 때 MVP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이런 노코드 툴을 사용하는 게 대다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걸 진짜 서비스 할 때 그때까지 노코드로 한다.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물론 서비스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거기서 저는 이제 노코드 툴을 서브로, 예를 음, 들어, 어, 저희 핵심 비즈니스가 아니라 뭐 서브로 이제 고객을 컨택한다든가 고객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쵸, 그쵸, 맞아요. 네, 요거는 저는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노션 같은 거. 그쵸. 아, 맞네. 네, 그래서 노션도 그 노코드 채용 툴이네요. 공고 같은 거 낼 때 홈페이지 하는데 내기 좀 그러니까 네, 노션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노션을 또 이제 우피나 뭐 이런 거 사용하면은 네, 네, 맞아요. 홈페이지처럼 이제 도메인 연결해서 뭐 애널리틱스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노션은 어때요? 노션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노션 많이 썼었죠. 쓰다가 안 음, 쓰다가 쓰다가 안 쓰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안 쓰세요? 요즘에도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저희 음, 직원들에게 이제 쓰라고 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메모나 이런 거 어떤 걸로 하세요? 메모 같은 경우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프레드시트랑 카카오워크라는 다른 그 아,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음, 있습니다. 아, 저는 노션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근데 어, 노션의 단점이 예.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느리더라고요. 이 로딩 되는 게.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느려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챗GPT랑 연결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음, 뭐 저희 그 유튜브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유튜브 올린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를 그 링크를 가지고 네, GPT의 플러그인으로 요약을 네. 시켜요. 요약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GPT한테 너가 여기에 어드바이스 할 거를 추가해라 해서 추가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노션으로 저장하는데 이거를 제피어로 다 연동을 시켜요. 아, 그래서 프롬프트 넣고 엔터 친 다음에 노션으로 보내기 하면은 노션에 이제 저장이 아카이빙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챗GPT에서 그 확장 프로그램 중에 그 내가 이제 써놓은 그 프롬프트랑 그 채팅이 있잖아요. 그 네. 채팅을 세이브 버튼을 딱 누르면 노션으로 자동 저장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이제 좀 아이디어 정리 네, 혹은 그런 아카이빙 해놓는 용도로 네. 많이 사용을 하죠. 노션 같은 경우는. 그거 괜찮네요. 네. 그래서 좋은 노션은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단 네, 용량이 무제한이다. 텍스트를 정리해서 보기 편하다. 네,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노션 말고도 뭐 워크플로우라든지 뭐 이런 다른 또 그 뭐죠? 옵시디언인가요? 옵시디언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음, 옵시디언 아세요, 예전, 혹시? 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 자세하게 막 제가 직접 해본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이제 생산성 도구인데, 네,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서 길이에 연결된 거를 이렇게 다 네,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음,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문서들에 다 뭐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다 뭐 음, GPT도 넣을 수 있고 한데, 근데 문제는 얘는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옵시디언은 제가 하다가 포기했는데, 이거 각 잡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중에 하려고. 근데, 이게 스터디도 있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노코드 툴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쓰기에는 되게 편한데 네. 뭔가 좀 제대로 써보려고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또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 한 네. 번 하면은 이제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끝장을 저는 봐야죠.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떤 창업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MVP 테스트까지 노코드 음, 툴로 뭔가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을 하고 그 이후 정규 서비스, 정식 서비스에서는 제대로 되게 음.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노코드 툴보다는 좀 더 코딩을 해야 된다. 코딩을 해야 되는 뭐 하다못해 로우 코드 툴로 어, 디벨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노코드 툴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 추천드린다. 근데 음. 하시다가 더 깊게 빠지려고 할 때 잘 고민해 보셔라. 아, 과연 거기까지 필요한가? 맞아요. 이 그래서 정도까지만. 노코드 툴은 네,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 이후에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마케터들이 코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코딩을 디자이너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이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 쪽에 요청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항상 후순위로 밀려요. 근데 네. 그거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뭔가 테스트해보고 하고 싶은데, 그거를 코딩을 못하니까, 그래서 노코드 툴로 많이들 활용해요. 예를 들어, 음, 그 설문 같은 것도 요즘에 그 타이폼 같은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타이폼을 사용하면은 설문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단계까지 진행했는지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음, 가지고 뭔가 다시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이제 설문을 한 사람들한테 태그를 달아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게 제피어랑 붙어요, 또. 네, API랑 붙어가지고 설문을 다 해서 전화번호랑 이거를 남기면은 그게 뭐 자동으로 뭐 들어가서 문자를 보낸다거나 막 이런 그 로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케터들한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노코드 툴은 제피어고요. 네, 그거에 API가 붙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공부를 하죠.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뭐, 구글, 그, GTM, 구글 태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옵티마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실은 노코드 툴에 가깝잖아요. 이것도 마케터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소프트나 뭐 웹플로우나 이런 것들도 마케터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컨텐츠 만들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서비스로 들어갔을 때는 좀, 회사 C레벨 단계에서 뭔가 노코드 툴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는 그냥 코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뭔가 MVP를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채용 공고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브로 노코드 툴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예비 창업 단계나 초기 단계에는 그런 개발 인력이나 아니면 그런 걸 투여하기에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노코드 툴을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또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그 작업까지는 딱 활용하기에 좋은 것 같고 그 음, 이후부터는 이제 얼마나 깊게 파고드냐는 사실 창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자님의 역량보다 이걸 이끌어 나가는 프로덕트를 책임지는 분들께서 얼마나 음, 활용하냐 그게 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맞습니다. 살짝의 그 자기 방어를 해봅니다. 어렵네요. 계속 공부를 노코드 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노코드 네, 툴의 함정이 계속 네.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즘에 뭐 설문도 타이푼 말고도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네, 것도 대부분 다 한글로 안 돼 있잖아요. 또 네, 다 영어로 돼 있고 해외 서비스로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네, 것들을 또 공부하려면은 결국에 해외 아티클을 봐야 되는 거고 네, 유튜브를 봐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공부할 게 계속 쌓여나가죠. 저는 지금 이제 스타트업 하나를 오랫동안 매주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의 이제 마케터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네, 거의 이제 신입분을 뽑았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공부할 음,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얘기하다가 GA 공부해라, GTN 공부해라, 뭐 노션 해야 된다, 챗GPT 해야 된다, 뭐 미드전이 해야 된다. 계속 제가 필요한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배우다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결국 뭐 배울수록 자기 무기가 되는 거니까 네. 필요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배워왔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걸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잘 골라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데까지만 노코드 툴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빨리 그 PMF만 본 다음에 그 네, 다음에는 그걸로 이제 지원 사업 받거나 네, 이렇게 해서 그 자금으로 실제로 저기 개발자분들을 섭외를 하거나 아니 그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주던가 해서 코딩을 짜서 서비스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외주와 개발자를 채용하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주제로 아, 쓸만한 그래요? 내용이에요. 네, 애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론만. 결론만요. 이게, 그렇게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요? 예. 현실적 상황만 반영 안 한다면 개발자 채용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이제 케바케다. 네, 상황에 따라 케바케다. 다르다. 네, 그게 어, 이제 들을만 쓰면 많다. 음, 맞아요. 그거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주제로, 다음번 주제로 해서 좋습니다. 외주가 좋은가, 개발자가 좋은가, 요거 한번 네,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이런 노코드 툴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실은 네, 이게 내 코딩을 짤 줄 알면은 노코드 툴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보면은 그 챗GPT가 코딩을 잘 짜줘요. 그래서 네.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그죠, 거랑 잘 기본적으로는. 활용을 하면 그걸 또 챗GPT를 또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네, 네, 노코드 툴보다는 챗GPT가 훨씬 쉬우니까 그냥 말로 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효율을 좀 더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또 노코드 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스타트업에 노코드 활용하는. 툴에 대해서 굉장히, 어, 많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싶고 또 왜요? 많이 해보고 싶고.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못 따라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에 한정돼서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백손, 백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그러니까요. 저희 그 다솔인의 홈페이지도 홍태욱 대표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워드프레스를 잘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의 전문가라기보다 그냥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전문가고 그 중에 워드프레스를 활용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죠? 섞어서 사용하시니까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뭐 백손가락도 잘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백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제가 요번에 저희 그 캠피엘 홈페이지도 홍태호 대표님 만들어주셨고, 저희 다솔인도 만들어주셨는데, 안에 들어가는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보면은, 저도 되게 오랫동안 워드프레스 사용해왔고, 나름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달라요. 이게 사용하는 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플러그인을 어떻게 같이 사용하고, 이게 충돌이 어떻게 하면 안 나고, 요거를 어떻게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 다솔이나 캠피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LMS까지 구축이 돼서 결제까지 다 돼요. 그래서 거의 이러닝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게 이제 제 지식은 2년 전에서 끝났다. 2년 전에서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지금 뭐 하면은 뭐 채집 뭐 AI 챗봇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어, 것도 다 있을 텐데 저는 이제 2년 전 지식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게 플러그에 네, 너무 계속 나오고 하루에도 뭐 몇백 그렇죠. 개씩 나오고 그걸 다 맞습니다. 써볼 수도 없고 그걸 충돌이 어떻게 뭐 너무 이제 플러그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네, 변수가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다 충돌이 안 나는 거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네, 맞습니다. 저는 2년 전 지식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이 노코드 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전문가이신 홍태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예비 창업, 요때는 노코드 툴을 최대한 활용해서 MVP를 만들고 PMF를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노코드 툴을 활용해라.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에는 노코드 툴을 사용했을 때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동건 상무님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목요일에 꼭 오실 거예요. 제가 꼭 오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